방정식이 되게 쉬운 것 같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중학교 3학년까지 복수반 중이거든. 앞에 건 이차함수죠. 뒤에 거는 직선인가요?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인 건 알고 있죠. 우리 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값이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교점이 3개인가? 그러면은 두 녀석의 값을 갖다 놓았을 때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교점의 x좌표의 값이 근인 거죠? 근데 중3 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중3 때 한쪽을 이항해 줬던 것 같은데 한쪽을 이항해 주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라고 하는 녀석과 빵의 관계로 재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건 포물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빵은 x축을 의미합니다. x축이 y는 빵이라는 선이죠. 한쪽을 이항해가지고 싹 다 이항한 다음에 이때 근해값이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은데 중3 때 고1 때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는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이항한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 빵은 x축을 의미합니다. 그때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근이고요.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fx하고 gx가 똑같다고 되어 있는 방정식의 실근은 이항해 준 다음에 이렇게 된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 이 방정식 실근입니다. 이항해주고 함수를 잡을 거고요. y는 빵은 x축입니다. 몇 문제만 풀면 다 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지 실근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실근의 개수만 궁금합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건 3차 함수, 오른쪽에 있는 건 x축이라고 했죠. y는 빵은 자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로 잡겠습니다. 셈은 fx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의 값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갖다 그리기 위해서는 극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고차한 개수의 값이 양수값인데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0이고 빵 나오는 수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3차 함수의 값은 지금 최고차한 개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오른쪽 끝이 올라가겠네.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이 점 좌표는 왼쪽이 플러스이고 왼쪽이 마이너스이고 오른쪽이 플러스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x축만 그리면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x축이 어딘지 알려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한 것 같아. 함수한테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함수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양수니? 맞아요? 맞나? 27인가? 그 다음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플러스 2 대입했더니 누구지?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2, 마이너스 5고 이 값이 마이너스 2, 27이면 x축은 약간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값이 플러스 27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나한테 실근의 개수만 물어봤잖아? 그럼 실근의 개수는 몇 개로 답할 거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고? 그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합니다. 엄청 쉽죠?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쪽에 0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이항해주면 되지 않을까? 다 이항해준 다음에 왼쪽에 남은 수를 fx로 잡을 생각입니다. 이항했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항해주고 남은 건 오른쪽에 빵이 남나? 왼쪽에는 4차함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4차함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는 중이고요. 극점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몇 개 있는 거야? 빵 나온 건 몇 개 있죠? 2개. 3개. 어떻게 3개 있죠? 하나가 2. 하나.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판별식이 음수인가? 판별식이 음수면 실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빵 나온 건 실근이 몇 개 있죠? 그럼 극점이 하나밖에 없겠네, 4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극점 좌표는 1에서만 극점이니? 빵 나온 게 1밖에 없다며. 그럼 1에서 극점일 건데 1대2 반값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x축은 그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죠? 지아야, 좀만 집중하면 지금 다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저번 시간에 잔소리했던 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봤던 거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보려고 하거든. 다음에는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방정식은, 등호를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은 반드시 상수항에 있는 미수가 있을 때가 있고, 또는 1차항이나 2차항 계수의 미수 A가 있을 때도 있거든. 근데 상수항에 존재하는 미수 A의 값은 상수함수로 만들 생각이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왼쪽으로 좀 이항해줘가지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까지는 fx로 잡을 생각이고요. a의 값은 오른쪽으로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a라고 이항해준 다음에 저건 상수함수로 잡을 생각입니다. x축은 가로선이잖아. 상수함수의 값도 가로선이죠. 상수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두 녀석의 교점이 한 개의 양의 실근으로서의 교점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으로서의 교점, 총 교점이 3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A가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리지만 A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일단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 그리기 위해서 극점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극점좌표는 누가 극점이야? 언제 빵 나오죠? 이 정도 인수분해에 대한 생각에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하에 여기가 누구인 것 같아? 자, 왼쪽에 있는 값이 작은 값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큰 값인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니? 3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5가 되는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런데 F는 상수항이 없지 않았냐? 상수항이 없다는 말은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상수항이 없다는 말은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온다는 얘기인데 원점이 한 여기쯤에 있을까? 원점에서 x축과 y축이 존재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어디 있어야지 실근의 개수가 양의 실근 1개, 음의 실근 2개인 거야? 만약에 상수함수의 값이 여기 있으면 어떤 것을 가지는 거야? 음의 실근이 2개, 양의 실근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양의 실근이 2개고 음의 실근이 1개가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양의 실근이 1개, 음의 실근 2개를 원하고 있나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5보다는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고 빵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실근이 음수인 근 2점의 x좌표 둘 다 음수고요.
이 점의 x좌표의 값은 양수값이겠죠?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상수함수의 값의 범위는 0부터 5까지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가 되려나?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은 책이 2페이지 정도에 걸쳐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만 할 줄 알면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림 그려가지고 실근에 대해서 해석해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상수항에 이번에도 미수가 n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함수 fx의 값을 잡으려고 지금은 n이라고 하는 값이 상수항에 있는 마이너스 n이 존재하네? 1차 함계수나 2차 함계수가 아니고 상수항에 마이너스 n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이항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차 함수일 테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이항했더니 상수함수인가요? 이 두 개가 만나 생기는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3차 함수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극점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아야 선생님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극점 찾고 있다는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 자, 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빵 나옵니다. 최고참계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 점이 더 작은 값인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1입니다.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1,2고 이 점은 1, 마이너스 2네?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 없으니까 f한테 빵 대입한 건 빵이겠죠? 그럼 원점 좌표는 중점이 원점이지 않나?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었나요? 변곡점이 중점이네. 그래서 원점 좌표가 저기 존재할 건데 x축, y축 그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상수함수 n은 어디 있어야지 서로 다른 세근을 하는 거야? 상수함수 n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어야 돼? 세근을 가지려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세근인가? 근데 2 있으면 실근이 몇 개야? 마이너스 2 있으면 2보다 크면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교점의 색이 있도록 하는 n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 녀석은 식이 y는 n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입니다. 따라서 n값의 범위는 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 했을 때 실근의 개수 3개인 거죠? n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끝났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끝납니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부동식으로 갈 겁니다. 방정식과 부동식은 좀 다릅니다. 방정식과 부동식은 좀 다른데 선생님 방금 전에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a나 n값은 이항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책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책이랑 좀 풀이가 다릅니다. 선생님은 상수항에 존재하는 a나 n값은 이항에서 상수함수로 해석해서 풀었습니다. 그거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건 부동식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동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동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려면 모든 학생의 키가 130보다 크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학생의 키가 130보다 작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제일 작은 애. 네, 제일 작은 학생의 키를 재면 되죠? 그래서 제일 작은 애 한 명만 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함수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지? 0보다 큰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네모에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수. 그게 최소값이네. 이 함수의 최소값만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셨나요? 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점에서 최소값을 지금 가질 것 같네? 극점 찾으려고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8x입니다.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극점은 3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최고참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의 4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fx인데 마이너스 1에서 극점, 빵에서 극점, 1에서 극점인가? 난 지금 최소값 필요하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인지 1 대입한 게 최소값인지 모르겠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인가요?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값의 제일 작은 최소값이 1이라고?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fx의 값은 다 1보다 같은 값인가? 최소값 1이니까? 그럼 무조건 1보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0보다 같은 건 참인가요? 그래서 이 부동식은 성립합니다. 지아야, 선생님 부탁했는데 신경 쓰면서 지금 이해하면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들어갔습니다. 1보다 큰 범위에서 다음에 있는 부동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확인해봤는데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다. 누구의 최소값을 구할 거냐면 아까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n값이나 a의 값을 이항해서 풀었잖아. 방정식은. 부동식은 싹 다 한쪽으로 몰아줄 겁니다. 부동식은 싸그리 다 왼쪽으로 몰아줄 겁니다. 이게 0보다 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이항에서 0보다 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1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1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저 값이 fx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난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탈 일은 최소값 구하는 작업입니다.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인데 인수분해 되나 이게? 2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돼요. 3하고 1하고 2. 안 되네. 어이씨. 인수분해 안 된다?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빵 나오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겠다? 이 값은 최소값 2가 되겠네? 최소값이 2라는 말은 양수란 얘기인가?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원래 함수 fx 값은 증가함수라는 얘기인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극점이 없습니다.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인 fx의 그래프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다 그리지 마세요. 0보다 오른쪽만 그리세요. 1보다 오른쪽만 그리세요. 1대2 반값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1대2 했습니다. 3. 그럼 이 값이 1,3이면 우리가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가 구한 fx의 값은 다 3보다 큰 값이겠네? 제일 작은 데가 3이고 비어져 있으니까 3은 될 수 없네. 3보다 큰 값만 가지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 두 번째 부동식도 증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뭘 구하세요라고 나오지 증명하라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식 문제를 다시 또 풀어보겠습니다. A가 잔뜩 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녀석이 성립했을 때 양의 실수 A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식은 방정식과 다릅니다. 부동식은 왼쪽으로 싸우다 몰아줘야 되는데 쌤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 전체를 fx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fx에 뭘 구하는 중이죠? 도함수. fx의 도함수 구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0보다 크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냐고요? 네,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최소값을 구한다면 그 최소값이 양수라는 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려고요. 4x 세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1인데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4로 약분했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가? 조립제 뽑아야 되네. 3차식이니까. 1령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조립제법은 누구로 하죠? 네, 1로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1로 했더니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한 결과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a라고 쓸게. 근데 문제에서 a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했다? a가 양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판별식이 판별식 음수야? a가 양수기 때문에 판별식 값은 음수값입니다. 판별식이 음수값이면 얘는 실근이 없습니다. 그럼 실근은 오로지 그럼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4차함수의 그림이 그 값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네?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는 그 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1대2 관계 제일 작은 거니 1대2번 누군데? 나 지금 여기다 1대2발 fx한테 내림차순을 쓰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1만 대입하면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가요? 1만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4니까 자, 이 녀석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인 것 같은데 나의 바람은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제일 작은 게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제일 작은 녀석만 0보다 크면은 모든 실수에 성립할 겁니다. 그런 A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했더니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인가요? 근데 A는 양수여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이걸 선택하시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지하도 이해되고 있는 거 맞는지 확인해 봐도 돼요? 지하야, 네. 영혼을 좀 넣어가지고 열심히 듣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속도, 가속도 파트로 가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속도, 가속도 파트는 앞에 있는 걸 다시 복습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앞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었나? 그게 x의 변화량 b-a, y의 변화량 fb-fa가 평균 변화율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리미트를 달아줬던 것 같은데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은 순간 변화율. 델타 x가 빵으로 가면 b라고 하는 눈금은 a로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b의 값이 a로 갔을 때 b-a분의 fb-fa 요게 순간 변화율인 것 같아요. 델타 x가 빵으로 간다는 얘기는 x의 간격이 이거는 좀 델타 x라는 건 간격이 좀 넓은 걸 얘기하거든. 델타 x라는 녀석의 값은 a하고 b 사이의 간격이 델타 x야. 그 간격은 좀 있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요 리미트 달아준 녀석의 값은 델타 x가 지금 빵에 가까이 간다며 델타 x가 빵에 가까이 갔을 때 간격이 아주 미세하게 될 거 아니야? 그 간격이 아주 미세한 거 선생님이 지금 표현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간격이 아주 미세해가지고 빵에 가까운 간격을 d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한 녀석의 값은 간격이 좀 넓은 녀석. 그 녀석은 평균 변화율. 근데 간격이 아주 미세한 거. 델타 x의 값이 빵에 가까워질 정도로 간격이 미세한 거. 그거 dx분의 dy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접목해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속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가지고 평균 속도를 얘기합니다. 장흥에서 광주까지 갈 건데 1시간 걸려. 100km야. 1시간 동안 100km 가면 평균 속도의 값은 시속 100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건 시간의 간격이 넓은 것 같은데 1시간이라는 간격은 꽤 넓은 간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순간 속도라는 녀석은
델타 t의 값이 엄청 작아지는 거. 델타 t의 값이 빵에 가까워질 정도로 작아져가지고 이건 1시간이야. 그런데 이 델타 t의 값이 빵으로 간다고 한다면 분모에 있는 델타 t의 값은 자동차 바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 그 시간이 델타 t야. 델타 t가 빵으로 간다고 하니까. 자동차 바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자동차의 계기판에는 순간 속도가 표기됩니다. 자동차가 조금 움직였을 때 그때 속도. 그때 속도를 우리는 dt분의 dx라고 얘기합니다. t는 시간이고요. x라는 녀석의 값은 위치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는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함수처럼 ft라고 쓰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함수 x는 우리가 xt라고도 표기합니다. 자, 이름을 좀 붙일게요. 이 녀석의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속도긴 해. 속도니까 우리는 속도의 값을 v라고도 쓸 거야. 속도는 순간 속도를 보통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속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에다 괄호를 쳤습니다. 속도라는 녀석은 이름이 있는데 요거의 이름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라는 말은 증가하면 증가율, 감소하면 감소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dt분의 dx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dx분의 dy는 뭐랑 똑같은 거야? dx분의 dy는 뭐랑 똑같아? 도함수랑 똑같은 건가? 이게 f'x였나? dx분의 d라는 녀석의 값은 y라고 생겨먹은 녀석의 값을 미분한 거 아니야? 그걸 프라임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고 미분했습니다. x라는 문자로 미분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x라고 한 녀석의 값을 위치 x의 값을 미분한 거 아니야? dt분의 d라고 썼으니까 위치 x를 시간 t로 미분하세요. 이 말인 것 같아. 그렇다면 평균 가속도도 있겠다.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의 값을 시간 내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가속도를 언급하거든. 시간 간격이 넓었을 땐 그거의 이름은 평균 가속도야. 하지만 그 시간의 간격이 미세해지면은 그건 순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델타 t의 값이 빵으로 가는 것만 붙이면 돼. 요거의 이름은 순간 가속도. 가속도의 값은 알파벳을 A라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배우면서. 그런데 가속도라는 녀석의 값은 다시 쓰면은 dt분의 dv라고 쓸 수 있습니다. 델타는 간격이 좀 넓은 거, d의 값은 간격이 미세한 거. 이 녀석의 값은 속도의 값을 미분한 거네. 시간 t로. 이거의 정확한 이름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요점은 이게 요점이야.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시간 t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 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x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위치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속도입니다. 위치 x의 값을 미분한 게 속도입니다. 다시 속도의 값을 미분해주면은 속도 미분한 녀석의 값이 가속도라고요? 속도를 미분한 녀석의 값은 가속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하고 가속도는 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를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의 값은 양수 함수 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수익선상에서 움직일 때 원점에 출발한다고 쳐보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최초의 물체의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운동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의 값은 양수값입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속도의 값을 음수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값은 양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값은 음수입니다. 하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수, 음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속력의 값은 속도한테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든 게 속력입니다. 만약에 속력의 값이 5라면, 속도의 값이 5라면 속력도 5입니다.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5라면 속력의 값 5입니다. 절대값 씌워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꼴랑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길이입니다. S의 값은 넓이입니다. 대문자 V의 값은 부피입니다. 선생님 써보려고 하는 건 이걸 써보려고 하거든. 자, DT분의 DL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평균. 이름이 뭐라고요? 저거.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얘기하겠네. 이름이 뭘까? 시간 T에 대한. 시간 T에 대한 시간 T에 대한 길이 L의 변화율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DT분의 DS라고 쓰면 이게 뭐야?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겠네? 그 다음에 DT분의 DV라고 쓴다면 지금은 대문자 V라고 썼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겠죠? 꼴랑 뭐하란 얘기야? 길이의 변화율은 미분하세요. 시간 t로만 미분하세요.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의 값을 시간 t로 미분하세요.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의 값을 시간 t로 미분만 하세요. 이 말입니다. 미분한 것들이 변화율입니다. 자, 이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물체의 움직임이 처음 최초의 물체가 수익선상에서 원점에 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원점에 출발했던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물체 움직임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t의 값은 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t의 값은 b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시간일 때 b라고 하는 시간이었을 때 방향을 바꾸는 거네. 물체가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네. 방향을 바꿀 때는 처음에 a초까지는 속도의 값이 양수였을까? 오른쪽 왔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의 값은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거든. a초일 때까지 속도의 값은 양수였겠네? a초에서 b초까지는 속도의 값이 음수였겠네.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다시 b초부터는 속도의 값이 양수가 나오겠네.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럼 a인 순간과 b인 순간 속도가 뭘까? 속도의 값이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다시 양으로 바뀐 다음에 속도가 a초일 때하고 b초일 때 속도의 값은 뭘까? 잠시 멈춰야 되지 않냐?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잠시 멈췄다가 몸을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 A초일 때 B초일 때는 속도가 빵 나옵니다.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 바뀌기 때문에 속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처음 A초일 때까지 속도의 값은 양수였다가 A에서 B초까지 속도는 왼쪽으로 가니까 음수였다가 다시 B부터는 속도의 값은 양수일 겁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서는 속도의 값이 빵 나옵니다.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의 값이 빵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수익선상의 운동을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여기가 지면입니다. 지면에서 물체를 위로 던질 생각입니다. 그것도 수익선상의 운동입니다.
물체를 던지게 되면은 물체가 꼭대기까지 어느 시점까지 꼭대기까지 찍고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쪽 방향 올라갈 때는 속도의 값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내려올 때 속도의 값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뭐가 빵일까? 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 순간엔 속도의 값이 빵 나옵니다. 방향을 바꿨을 때 항상 속도는 빵 나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 만약에 그림이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나 지금 속도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속도의 그림이 이게 속도의 그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방향을 바꾸는 건 몇 번일까요? 네. 몇 번? 여기가 A초, 여기가 B초, 여기를 C초라고 해볼게. 처음 A초까지는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A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 A초일 때 턴하겠네? A초에서 B초까지 어디로 가? 반대 방향으로 가? B일 때 방향 바꿔? 다시 B초부터 C초까지 또 오른쪽으로 가? 이제 C초에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가나?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또 플러스니? C초에서 잠시 멈추긴 하는 것 같은데? C초에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네, 오른쪽으로 가겠네.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 그럼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두 번이네.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의 값이 빵 되는 건 물론이고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달라야 돼. 빵 나오긴 하지만 속도의 값이 빵 나오긴 하지만 좌우의 부호가 안 바뀌었죠. 그럼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A일 때 B일 때 두 번 방향을 바꿉니다. 자, 이런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위치를 미분한 게 뭐라고요?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네, 지금부터 그거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수에 대해서 표기를 할 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도 함수를 표현하고 이렇게도 함수를 표현하나요? 위치의 값을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데 위치의 값은 이렇게 써도 괜찮고 x라고 써도 괜찮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x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했을 때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위치 값이니까 내가 이걸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미분한 게 속도야. 미분했어. 미분한 게 누군데?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속도인 거니? 가속도의 값은 다시 속도의 값을 미분한 게 가속도라고? 속도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얼마나 쉬워.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되는 거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질문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 t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지 t한테 숫자를 대입하지. 그 t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지 t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엔 위치가 빵일 때가 원점을 통과할 때 같은데? 원점을 통과할 땐 위치가 빵이라는 얘기잖아. 원점이 빵이니까. 그럼 빵 나오는 t의 값이 뭐뭐 있어? 인수분 해주면 빵1, 3에서 빵 나오는 건가?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t가 누구라는 얘기야? 네. 출발하는 빵초일 때 원점 통과하고 1초일 때 원점 통과하고 3초일 때 원점 통과한다는 얘기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는 3초일 때이기 때문에 3을 갖다 대입하는 얘기인가? 그럼 속도의 값한테 3 대입하세요. 3 대입했더니 네, 속도의 값 6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속도의 값이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속도의 값 우리가 구했잖아 방금. 가속도의 값은 6t-8인데 가속도의 값이 4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는 t가 누군데?
그 2를 누구한테 대입하래? 위치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위치한테 t값 대신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그 위치는 이게 지금 가속도와 사이일 때 위치가 되겠네. 되게 단순한데? 속도 위치를 가지고 속도 구하세요.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하세요. 미분의 미분만 하면 돼요.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도함수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점 좌표는 x의 값이 a인 점입니다.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선의 기울기가 f'a인가요? 미분에서 a 대방의 기울기? 자, 문제 요구한 거는 얘는 속도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주어진 건 지금 속도의 그림입니다. 얘는 속도인데 속도가 빵 나오는 거는 두 번 있다? 속도의 보호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 다시 플러스 되는 거니? 그럼 물체 움직임은 처음에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원점에 출발해서 제일 처음에 B초 동안에 오른쪽은 B초부터 C초까지는 B초에서 C초까지 왼쪽으로 가? 아, B가 아니구나. B 옆에 거구나 지금. C도 여기가 아니네. 에이씨,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왼쪽으로 가다가 베타인 순간부터는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인가? 물체의 움직임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질문이 t의 값이 a였을 때 가속도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t의 값이 a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t의 값이 a인 녀석은 이 점이 지금 a인 것 같은데? 가속도의 값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가? 이걸 미분한 게 가속도기 때문에 미분한 건 접선의 기울기고 a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인가요? 그럼 첫 번째 가속도의 값은 빵이다는 맞는 말이네? 속도의 값을 미분한 게 가속도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그 다음 B에서의 가속도의 값은 양수인지 묻고 있습니다. B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함수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양수가 아닙니다. 음수입니다. 세 번째, 0부터 C까지 운동 방향은 두 번 바꿨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요? 네, 알파 베타일 때 두 번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부터 넘어갔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39.2로 지면과 수직으로 던진 물체가 있습니다. t초 후에 높이의 값이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의 값 자체를 위치 x라고 잡았네? 그런데 높이의 값이 수직선상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움직인 위치니까 수직선상의 높이의 값도 위치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수직선상, 세워져 있는 수직선상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2초의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위치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위치의 값을 미분해서 속도 구하려고 합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속도 구했습니다. 속도가 누구죠? 이게 미분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또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또 미분했습니다. 앞에 건 0인데 뒤에 거는요? 네, 마이너스 9.8이 미분한 거라고요? 그럼 t가 없으니까 가속도의 값은 언제나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9.8만 작용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2초일 때 가속도의 값은 2초일 때 가속도의 값은 t가 뭐든지 간에 다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 값은 마이너스 9.8입니다. 2초인 순간에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속도의 값은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되나? 9.8에 2배 했더니 19.6? 39.2에서 19.6을 뺐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가 빵이라고요? 속도. 네,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속도가 빵인 거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의 값이 빵 나온 t 값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빵 나온 t가 누구야? 그러네. 4대 2번 속도의 값이 빵이네.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거는 최고 높이의 값은 4초인 순간의 높이의 값이 최고 높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함수한테 4대 2 하고 있습니다. 39.2가 4.9에 몇 배 한 거야? 8배. 8배? 나 지금 4대 2 하고 있거든? 39.2가 4.9에 8배 한 게 이게 39.2인데 t값한테 4대 2 했다고? 뒤에 건 4.9가 있는데 4를 제곱한 16을 곱해야 돼? 된 거 맞나요? 그러면 4.9 곱하기 4를 공통인수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8이 남고 뒤에 4가 남나? 된 거 맞나요? 그럼 4.9 곱하기 16을 하면 되겠네? 된 거 맞죠? 4.9 곱하기 16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6배 씁니다. 된 거 맞아요? 10배 씁니다. 그럼 78.3가? 이게 4초 후일 때 최고 높이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다시 지면으로 떨어질 때 속도가 필요합니다. 지면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말은 지면에 대해서 올라갈 때 물체가 올라간 데까지 4초 걸렸다는 얘기잖아.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가 빵 되는 거니? 위치가 빵 될 때 시간이 궁금합니다. 위치 값을 빵이라고 놓겠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 누가 있죠? 4.9t로 묶어줄 수 있나? 쌤이 지금 묶어주는 건 4.9t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8이 남아요? 뒤에서 t가 남아요? t의 값이 누구일 때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위치의 값이 빵 나오는 건 8초일 때군요. 빵 나온 건 출발할 때 빵일 때와 8초일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럼 이때 t의 값은 8입니다. 그때 문제가 8초인 순간에 속도의 값을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세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8초일 때 속도니까 여기다 8만 대입하면 돼요? 8 대입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39.2가 4. 마이너스 내가 속도한테 지금 8 대입했으니까 이게 78.4? 8.4예요. 78.4? 그러네, 78.4네. 그럼 39.2에서 78.4를 뺐더니 마이너스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8초. 올라갈 때는 4초 걸렸다고? 올라가는 게 4초였을 땐 떨어지는 것도 4초 걸리는가 보다. 그래서 8초였던 거네. 던질 때 속도의 값은 플러스 39.2였거든? 그럼 땅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39.2라며. 그럼 이런 성질을 알면은 산수 일일이 하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은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를 풀겠습니다. 미분만 한 게 변화율이거든? 키가 1.6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서가 키가 1.6이라고 얘기했는데 1.6인 사람이 높이의 값이 4m인 가로등을 바로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초당 3m씩 움직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이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사람은 원래 여기 서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여기까지 이동한 거지. t초 동안에 얼만큼 움직이는 거야? 초당 3m씩 간다고 하는데 t초가 경과하면 얼만큼 가는 거니? 여기 길이의 값은 3t겠네?
근데 사람의 키가 1.3, 1.6인데 0.4한테 4배한 건가? 근데 가로등의 높이의 값은 4m면은 0.4한테 10배한 거니? 그러면 4대 10, 4대 10이면은 2대 5가 되는 건가?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5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닮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2대 5가 되겠네? 근데 여기가 3t라며. 여기가 2대 5라며. 그럼 여기 이름 몇일까? 아니 2대 5라며. 오, 암사 안 되기 힘든데? 여기가 2대 5면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3인 게 3t라며. 2인 게 뭐냐고. 4, 2t. 그래서 전체 길이는 5t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거는 닮은 말면은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 서 있다며. 그럼 그림자는 여기가 그림자 길이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2t인 거야? 그림자의 길이는 L2라고 해볼게. 그림자의 길이 2t거든? 근데 그림자 앞끝은 사람이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 앞끝이 어디 있을까? 지금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 앞끝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사람이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 앞끝은 어디 있어? 발바닥에? 그러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길이는 몇이야? 네. 그건 L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이런 걸 구하라고 했나요?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겠네. 속도랑 똑같은 말이 변화율이 속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변화율은 시간 t에 대한 변화율은 분모에 dt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건 단지 L1을 미분한 거니? dt분의 d는 단지 시간 t로 미분한 거지? 그러면 L1을 미분한 게 누구야? L2를 미분한 거는 이게 끝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어디인지,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길이가 어떤 건지만 알면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맞춰서 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런 문제가 있나 밑에? 그러네 있네. 민자가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자 앞끝은 민자가 여기 서 있었으면은 그림자 앞끝은 발바닥에 있나?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그림자 앞끝은 여기 있겠네? 그림자 앞끝은 요만큼 움직인 거네? 여기 길이만 t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 키하고 가로등하고 길이가 1대2인가? 그럼 여기도 1대2겠네? 근데 사람은 분당 90m를 가겠다고?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가 몇이야? t분 후에 저만큼 그 길이가 몇일까? 가로 밑에 서 있던 민재가 분당 90m 움직이니까 네, 여기 길이는 90t겠죠? 여기가 1대1하면서요.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일까? 그럼 여기도 90t겠네. 그럼 전체 길이는 180t가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길이죠? 그 길이만 뭐 하라고요? 미분하시라고요? 미분했더니 180이 답이네. 엄청 쉽습니다. 그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는 뭐가 될까? 그림자의 길이가 몇인데? 그림자의 길이는 요만큼이야?
그게 90t야? 그래서 그걸 미분한 녀석의 값은 90이 답이라고요? 엄청 쉽습니다. 학교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2학기 때.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넘어가면 9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9의 건널비나 9의 부피의 값을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9에 대해서 반지름 알고 있을 때 건널비, 부피 구하는 공식은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으니까 기억하고 있을 걸 믿습니다. 어떤 9가 있습니다. 9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네. 파이 R 세제곱 얘가 9의 부피입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과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 미분한 게 건널비네? 희한하네.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나오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원래는 반지름 길이가 최초에 2cm였습니다. 그런데 반지름 길이는 초당 2mm씩, 즉 0.2cm씩 늘어납니다. 그럼 t초가 지나면 반지름이 누가 될까요? 원래 반지름이 2였거든? 근데 초당 0.2cm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럼 t초가 지나면은 0.2t만큼 늘어나겠네, 반지름이. 그럼 t초의 반지름이 뭐냐고. 2뿔 0.2t 그러겠네. 근데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3cm가 될 때는 t의 값이 몇일 때야? t가 몇이면 이 값이 3이 될까요? 10 그러면 4가 될걸요, 반지름이? 5 t가 5일 때가 반지름이 정확히 3이겠네. 그럼 t가 5가 되는 순간에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 문제인 것 같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구할 거는 첫 번째 건널비 값을 구했습니다. 건널비 값은 4파이 r 제곱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부피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나 이거 미분하고 싶습니다. 미분한 녀석의 값이 변화율입니다. 미분한 게 변화율입니다. 미분했습니다. 2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속미분했습니다. 그 다음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3이 앞으로 나가서 4파이가 됐고요. 속미분해서 0.2 곱해야 되죠? 여기다 t값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네, t한테 5를 갖다 대입한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t한테 5 대입하고 있습니다. 5 대입하면 3이라고? 3, 8에 24, 24에 대해 0.2 곱했습니다. 자, 5 대입하고 있습니다. 5 대입했더니 3의 제곱 9, 36파이, 36파이에 0.2 곱했습니다. 쉽죠? 꼴랑식만 세우고 미분의 숫자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이 다음 합성함수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성함 몇 차 함수인지 혹시 알아요? f의 값은 3차고 g의 값은 2차인데 이 합성함수의 값은 몇 차 함수죠? 합성함수의 결과는 9도 한 것 같습니다. 3차고 2차를 합성했습니다. 3, 2는 6, 6차입니다. 자, 이건 6차 방정식인데
6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6차식은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만 배웠는데 6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fx라는 녀석의 값을 지금 g한테 대입해야 되는데 fx라는 녀석의 값을 치환해 볼 생각입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g한테 대입하는 거죠. 그 t의 값을 g한테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합성함수니 그 gt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g한테 t 대입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x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t가 나오고 t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gt 값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x축과 만나 생기는 실근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먼저 이 녀석의 값은 어떤 함수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빵 또는 1? 최고참계수 음수인가요? 그럼 최고참계수 음수니까 지금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점 좌표가 이 점 좌표는 이게 지금 x를 갖다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gt라고? gt가 빵 나왔으면 좋겠다고? 야, gt가 빵 나오도록 하는 t가 누군데? 인수분해 했더니 3 또는 마이너스 1인 건 아시죠? t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건 빵 나옵니다. 나의 바람은 t의 값이 3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 x의 값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 개수입니다. 그런데 1 대입하면 누구야? f한테 1 대입하면은 빵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였죠.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였는데 t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x가 필요한 거죠? 3 나오는 x는 몇 개야? 마이너스 1 나오는 x는 몇 개 있어? 그럼 총 더해서 x가 몇 개 있다고요? 실근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갖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최고참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참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총 3가지 3차 함수 종류가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거 2개, 미분에서 빵 나온 거 1개,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없습니다. 3개의 그림 중에 어떤 녀석이 극값을 가지고 있죠? 끝. 첫 번째 것만 극값이 있죠? 첫 번째 건 극대값, 극소값, 극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것도 극값이 없습니다. 그럼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 있어야 돼? 2개. 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빵이라고 놓겠습니다. 극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미분했고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빵 나온 값이 서로 다른 2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빵 나와야 되는데 a의 값은 양수해야 되겠네? a가 양수해야지만 서로 다른 2근을 갖습니다. 그럼 a는 양수값일 건데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지면 좋겠다고? 이 점 좌표가 누구야? 빵 나온 게 누구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a하고 플러스 루트 a가 빵 나온 값이니?
함수 f한테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했더니 그럼 4a 루트 a 마이너스 3a인가?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거는 4a 루트 a 마이너스 3a인데 루트 a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루트 a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a 루트 a 마이너스 3a 나의 바람은 왼쪽에 있는 fx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이 빵이 뭘 얘기한다고요? 시야가 빵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x축을 얘기하는 빵은 fx의 그림하고 x축이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 이건 무조건 음수인 것 같은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x축과. 그럼 x축이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x축이 이런 데 있으면은 이 값이 양수가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x축이 y는 빵이 여기 있으면은 음수의 값이 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내 말이 어렵나? 이해됐나요? x축의 값 음수보다 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x축이 이런 데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실근의 개수가 하나겠네? 그럼 이건 당연히 음수니까 x축 밑에 있을 거고 얘도 x축 밑에 있어야 되겠구만. 따라서 4a 루트 a 마이너스 3a가 작다? 0보다는 아래에 있어서 음수가 된다고요? 이게 음수? 근데 a 값은 양수니까 a 약분해도 분호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루트 a라는 녀석의 값은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제곱했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양수해야지 되고 16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x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부동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최소값이 찾고 싶습니다. 세 문제는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a를 이항하지 않고 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식이니까요. 0보다 큰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은다면 그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극점을 찾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함수 fx를 그렸습니다. 왼쪽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 점이 3입니다. 그런데 그림은 다 그리지 않습니다. 0보다 오른쪽만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0이 이쯤에 있지 않을까? 0 대입했습니다. 0 대입했더니 a인가? 나는 지금 그림을 다 그릴 게 아니라 0,2보다 오른쪽만 그리나요? 그럼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나의 바램은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최소값인데 3 대입했던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 값만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7보다 큰 같습니다. a의 값의 최소값은 27입니다. 자,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T초의 좌표가 각각 X1과 X2가 되는데 PQ의 중점 좌표를 M이라고 한다면 M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M점 좌표 X좌표를 X3이라고 할게. X3은 뭐가 되죠? 중점이라며. 중점이 누구냐고 묻잖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준 거 쓰면 돼? 그게 중점이죠? 그게 누군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PQ가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4초 동안에 세 점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를 각각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초 동안에 출발할 때는 방향을 바꾼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T값이 빵인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꾼 거는 이때 방향을 바꾼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 방향을 바꾼다고? 물체는 어떨 때 방향을 바꾼다고요? 틀 때.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순간에 방향을 바꾼다고요? 그 속도의 값이 빵 나오는 순간을 찾아야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P점의 속도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P점의 속도가 누군데? 미분에서 6t의 제곱 마이너스 22t니? 그게 빵 나온 녀석을 찾으려고 합니다. 빵 나온 게 누구 있어? 그럼 속도의 값이 빵 나온 거는 빵초 이후에 빵초보다 뒤에 3분의 11은 4보다 작나? 네. 몇 번 방향을 바꾸는 거니? 네, 한 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야?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네? 마이너스 3분의 4인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니? V2의 그림이? 빵 나올 때가 있어 없어? 이 범위에서 빵 나온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데가 없죠? 세 번째 거 미분하겠습니다. x3 값 미분한 중인데 진짜. 미분했더니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가 3하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3t 마이너스 2하고 t 마이너스입니다. 빵 나온 녀석 값 구했습니다. 3분의 2하고 2인가? 된 거 맞아요? 된 거 맞니? 네. 운동 방향을 바꾼 건 몇 번인가요? 2번. 세 개를 다 더해주세요. 미분에서 빵 나오고 좌우에서 뭐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P점 좌표는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초당 3씩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초당 3만큼 움직여 원점에 출발하는데 그럼 T초 뒤의 요만큼 길이가 몇이야? 3t. Q점 좌표는 P가 출발하고 나서 2초가 경과한 시점에 출발해서 Y축 방향으로 몇 초? 4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네? 그럼 여기 길이 몇인지 알아? 처음 2초 동안 길이가 빵이었겠네.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2초가 경과한 다음부터는 거리가 몇이 되는 거야? OQ의 길이는? 3. t.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히 2초일 때까지도 속도의 값은 빵인데 3초가 되면 OQ 길이가 몇이야? 3초일 때? 3초일 때는 OQ의 길이가 몇일까? 왜 4t 아니에요? 처음 2초 동안 안 움직였을 거 아니야. 1초 뒤에 3초 동안.
P점이 움직이는 시간을 t로 잡았잖아, 지금. t초가 경과하게 되면 처음 2초 동안은 q는 안 움직이잖아.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3초가 경과한 시점에 12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3초가 경과한 시점이 되면 4만큼 움직일 것 같은데? 왜냐면 q점이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3초가 경과하면은 q점은 1초 동안 움직이는 거거든. 4초가 경과하면은 q점 좌표는 2초 동안 움직이는 셈이야. 그래서 t초가 경과한 시점에 OQ의 길이는 몇일까요? 4. 3초 뒤에는 4고 4초 뒤에는 8이고 5초 뒤에가 12가 돼. OQ 길이가. 오늘 중학교 2학년 애들 이런 거 했었는데. 솔직히 여시냐. 시간 t라고 하는 개념은 P점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변수를 t라고 잡았어. Q점은 P점이 움직이는 2초 동안은 Q점 까딱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처음 2초 동안에 OQ의 길이가 빵인 건 이해되지? 그런데 P점이 움직인 시점부터 3초가 지났을 때, P점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3초가 지났을 때는 3초 중에 처음 2초 동안은 Q점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T의 값이 3이 되면 Q점 좌표는 1초 동안 움직이는 셈이야. 그래서 3초 뒤에는 Q점 OQ의 길이는 4야. 3초일 때 4, 4초일 때 8, 5초일 때 12, 6초일 때 16. 그러면은 OQ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2뿔 4티야. 야, 깨달음이 있었어요? 식으로 표현을 못하겠어. 3초일 때 4, 4초일 때 8, 5초일 때 12 맞아요? 이해된 거 맞아요? 처음 2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OQ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요구한 건 5초와 경과한 시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5초와 경과한 시점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은 선생님 처음에 5대입에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먼저 넓이를 t초 후의 넓이의 값을 식으로 먼저 세울 겁니다. t초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인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해야 되지.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가요? 그렇다면은 6t제곱 마이너스 12t네? 우리 지금 변화율 문제를 풀고 있죠? t에 대해서 먼저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하고 나서 나중에 5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가 5를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자, 미분하겠습니다. 변화율 문제 풀고 있으니까 시간 t로 미분했습니다. 그게 12t-10인가? 거기다 5만 대입한 게 우리가 찾는 변화율입니다. 5 대입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